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처음 넷플릭스에 개봉 박두 떴을 땐 중국 무협인가 했는데 낯설지 않은 얼굴들에 아하, 한국 거구나 했네요. 역사적 배경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판타지 로맨스인 것 같습니다. 액션씬들도 화려하고 거기다 일관된 헤어스타일이나 사극톤을 벗어나니 그 재미가 한층 더해지고 1회, 2회, 3회 모두 시간이 언제 흘렀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아직까지는 참 마음에 드는 드라마인 것 같네요. 이 이야기는 큰 호수를 가진 나라라는 뜻의 대호국이라는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곳에는 물의 기운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과 혼을 바꿀 수 있다는 금지된 술법, 환혼으로 인해 시작이 되는데요. 드라마 시작에서 봤던 것처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왕 고성이 자신의 씨앗을 남기려 한 꾀에 환혼을 연마했던 장강이 넘어가면서 사단이 시작됩니다. 고성과 장강의 환혼술에 기력을 잃은 장강을 대신해 환혼술을 다시 펼칠 이가 필요했고 어쩌면 장강은 진무에게 환혼술을 내림할 생각이 1도 없었을 듯한데요.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려면 이 선택밖에 없었기에 환혼술을 진무가 배우게 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천부간의 불관주로서 세자의 스승으로 왕실과도 돈독하지만 운이 좋게 가지게 된 능력을 자신의 야욕을 위해 쓰며 살수들을 이끄는데요. 어쩌면 낙수를 거둬들였을 당시 낙수 부모의 죽음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환혼인들이 폭주해서 돌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산 사람의 영혼까지 먹여가며 자신의 수하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는 김내관이 있는데요. 이분 오랜만에 보네요. 막대먹은 영애씨에서 정지순 역을 연기한 정지순님. 장강 속의 고성이 그의 아내 도화를 범하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장욱인데요. 세상에 나올 수 없었고 나와서는 안 되었을 아이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 애가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고성의 동생 고순이 왕이 되었고 그에게는 세자 고원이 있는데 말이죠. 환혼술은 금지되어 있었기에 왕이 자신의 몸을 빌어 아이를 낳았다는 것 또한 어쩌면 분란을 일으킬 일이었고 왕과 세자를 위협할 인물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기에 장강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랠 틈도 없이 아기의 기문을 막아야만 했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남기를 바랬었던 것 같습니다. 내 가게에선 신도 물은 셀프야. 내 인생도 셀프고 내 기억이고 내 인생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왜 지 맘대로 배려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그 작자는 제발 좀 꺼져줬으면 좋겠다 이 아줌만. 지 인생은 지가 살게 놔둬야 하는데 주변에서 미리 배려해 걱정해 사고를 비극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장강은 친구인 박진에게 이 크나큰 짐을 떠넘기고서는 나그네처럼 훨훨 떠나버리고 장욱이 장강의 아들이 아닐 거라는 소문 속에 살게 하니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기문을 막은 것인가 하는 오해만 쌓이게 되었네요. 장강이 돌아온다면 부자 사이의 골이 더 깊어질 듯 싶습니다. 거기다 장욱의 기문 해제 금지를 선언하고 떠나버리니 12명의 스승을 모셨지만 그 누구도 장욱의 기문을 풀어줄 생각이 없고 급기야 자신의 스승은 자신이 찾겠다고 나서는데 그의 앞에 낙수가 환혼한 무더기가 있고 그녀를 자신의 스승으로 만들겠다 마음먹은 장욱. 살수였던 낙수와 박진팀과의 대결에서 큰 부상을 입은 낙수는 환혼술로 제2의 삶을 꿈꿨는데 환혼하려던 인물은 온데간데 없고 눈도 보이지 않는 무더기가 앞에 떡하니 있고 그렇게 기력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몸뚱아리에 환혼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쩐답니까? 어릴 적 자신의 눈앞에서 4대 가문의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부모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진정 이들에 의해 낙수의 부모님이 죽임을 당한 건지는 왜 죽임을 당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무에 의해 픽당해 살수로 키워지는데요. 그렇게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몸뚱아리로는 복수는커녕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 판인데 왼수의 아들이 손을 내미니 내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만 버텨본다는 마인드로 장욱의 집으로 입성을 했는데 이놈이 낙수의 정체를 안다? 자신의 스승이 되어달라 졸라대는 장욱이 자신의 검까지 찾아줬는데 자신의 기력 회복에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했던 검을 뽑을 수 없는 무덕은 환혼인들의 무덤이라는 경천대오에 몸을 던졌다. 그런데 그 물속에서 모아지는 자신의 힘, 칼을 뽑았는데 그게 무덕의 몸뚱아리로 뽑아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니 자신에게 필요한 기력, 그 기력을 가져다줄 자신의 경천대오로 장욱을 픽했다.
그렇게 자신이 풀 수 없는 기문을 허염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니 풀려진 기문에 스승과 제자로 거듭나는 무덕과 장욱. 눈이 보이지 않았다던 무덕은 환혼이 된 후로 눈이 보이게 되고, 무덕이라는 인물 또한 약간은 미스테리인데요. 3회에 언급된 잃어버렸다는 진호경의 첫째 딸이 무덕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세주권의 허염이 기억하는 무덕의 귀, 자신이 치료한 적 있어 보이는 참 특이하게 생겼다는 무덕의 귀, 어쩌면 진호경이 잃어버렸다는 장녀를 치료했던 기억 때문에 낯설어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4대 가문에 의해 자신의 집안이 몰락했다 믿는 최고의 살수, 낙수의 혼이 들어간 몸이 그 원수 집안의 딸이라면 이 스토리도 굉장히 흥미있을 듯 하긴 하네요. 자신을 살리려고 애써준 자에 대한 고마움과 자신을 지키려 애써준 자에 대한 고마움이 만나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된 무덕과 장욱은 사제지간의 길로 들어서고, 그 조건사항은 기밀 유지와 그 관계의 기한이 장욱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 무덕이 기력을 되찾게 해주는 순간까지라는 것. 무덕이가 낙수로 돌아가는 순간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아니라고 하니 무덕이 낙수가 되는 순간 장욱은 원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시작된 멀고 먼 험난한 수련의 길. 근데 이게 웬 횡재인 것인지 허염이 장욱의 기문만 풀어준 게 아니니 10년치의 기력을 장욱의 몸에 넣어놨답니다. 해수에 가기 전에 빨리 장욱이 걸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허염의 호흡법을 배워야 하고, 무덕은 허염의 손자 서유를, 장욱은 허염을 공략하기 시작하니 둘 다 알아내기에 성공하고, 그렇게 기는 돌기 시작했는데 박진에게 수련을 거절당하고 다시는 송림에 들어올 수 없다니 기문이 열리기를, 그래서 수련을 받을 수만 있기를 기다렸던 장욱인데 1년 만에 수기를 다 익힌 아버지보다 더 빨리 습득해서 자신이 진정 장강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팠던 마음이 더 컸을 장욱의 실망감도 느껴지고, 그의 운명이 장강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찾고자 하면 살아남기 힘든 운명이라니 아무것도 되려 하지 말라며 그의 뜻을 강제로라도 꺾어야 한다 생각하는 박진의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서도 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래서인지 낙수의 칼과 아버지의 칼을 받아서 나오는 장욱과 무덕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군요. 낙수를 기억하는 서율에게 무덕이 자꾸만 그녀와 겹쳐 보이는데, 어째 낙수와 서율 또한 어릴 적에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였었던 듯하니 이 둘의 이야기도 빨리 알고 싶은데, 길주가 진무에게 낙수의 환혼인을 찾지 못했음에도 찾았다 거짓말을 하며 낙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진무가 벌어주기는 하는데요. 왜일까요? 진무는 왜 자신의 보스에게 낙수의 환혼인에 대한 거짓말까지 하며 아무도 모르게 무덕이를 찾으려 하는 걸까요? 20부작인 환혼, 하나씩 풀어질 이야기들에 펼쳐질 화려한 액션씬들에 3회까지 보고서도 기대감이 상승 중이니 함께 환연 즐겨봅시다.